네, 안녕하세요. 자, 테슬라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어, 그냥 공교롭게도 이 갭 구간을 이제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 예, 갭이 이제 중요한 어떤 기준점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어, 이제 보통 이렇게 갭이 발생이 되면 그 갭 구간이 그 이렇게요. 갭이 있죠. 여기가 이제 지지가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거꾸로 이제 저항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헤딩하고 머리 맞고 이렇게 떨어졌죠. 그래서 이 갭 구간을 이제 저항이 이제 돌파가 돼 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돌파 후에 전 고점 이 매물대가 있잖아요. 이 매물대까지 돌파가 돼 버리면 이제 위로 이제 열려 버립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제 상승을 할 때 보면은 이전에 어떤 이렇게 저항들, 전 고점들을 이렇게 돌파를 하면서 주가 이렇게 가죠. 근데 이제 참 공교로워요. 예. 그 뭐 이렇게 매크로적인 상황들이 뭔 일이 자꾸 터지고 막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차트 분석이 참 이게 이제 뭐랄까요? 좀 영어로 말하면 오소독소하고 일본어로 말하면 좀 오모시로이하고 한국말로 하면 좀 이상합니다. 네. 자, 어제 이제 그 일본의 NHK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를 어제는 좀 이런 좀 일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갖다가 0.25% 인상할 것이 유력시 된다라는 일본 그 언론의 매체 보도. 예. 그러니까 지금 BOJ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BOJ에서 이제 정식으로 발표한 건 아니고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어,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일본이 이제 국채 매입을 줄인다. 미국의 국채 매입을 줄인다. 그래서 이제 엔캐리 트레이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달러를 팔고 이제 일본이 금리를 이제 인상을 하면은 엔화를 산다. 예.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죠. 음. 어, 단순히 보면 그렇고요. 그다음에 음, 그다음에 어, 이스라엘이 이제 베이루트를 공습을 했다. 예. 그 뉴스가 있는데 이제 정확한 것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예. 그래서 이게 좀 겹쳤죠. 이제 악재들이 좀 겹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어, 자, 초반부터 이제 이런 악재들이 겹쳐서 이렇게 쭉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후반에 가서 어, AMD 매출 가이던스 상향 소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엔비디아랑 같이 이제 자 테슬라도 좀 같이 반등을 했습니다. 자, 애플 주가, 메타 같이 이제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렇게 했다가 또 이렇게 올라갔고요. 그래서 AMD가 좀 살려놨다. 이렇게 애프터장에 이제 반등을 시켜놨거든요. 자, 일단 애프터장 반등을 시켜놨는데 어,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방향성이 조금만 틀어져도 크게 이제 나중에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향성이 이 F수장 이렇게 약간 반등 이거 나오면 또 위로 올라갈 것 같고 조금 꺾이면 내려갈 것 같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하락장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일종의 횡보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횡보장에는 올라갈 것 같다가도 그 다음날 내려버리고 내릴 것 같다가도 올라가고 막 이러죠.
그래서 굉장히 좀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횡보장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이제 논란은 이제 이 나스닥 차트죠. 그다음에 이제 AI 테마 또 반도체 테마가 이제 얼마나 이제 상승이 지속될까 이런 이야기죠. 어,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상승한 지가 이제 오래된 경우에 나오는 요 하락들은 논란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어 요런 조정이 나올 때랑 여기 조정 나올 때랑 여기 조정 나올 때랑 이 어떤 감도가 다르죠. 그러니까 상승이 탑을 쌓아 올리죠. 예. 그 탑을 쌓아 올린 지가 이제 오래되고 높아질수록 이제 이 중간에 이제 하락이 나올 때마다 이것이 이제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음. 근데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제 공든 탑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또 올라갔다가 여기 또 조정이 나오더라도 엄청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이제 보통 이제 기관 투자가 같은 경우들은 뭐냐면 어, 이 초반에 매수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좀 매수를 조금 줄이고 그 다음에 좀 더 줄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수 강도를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무너지는 게 나오더라도 이제 타격을 적게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수 강도가 강해지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냐면 이 지엽적인 공간에서 내가 지금 사면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갈까? 그거를 생각하기보다는 이렇게 좀 큰 그림을 보면서 올라갔다고 이제 어떤 다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는 경우에는 여기 뭐 이런 데서 사는 경우에는 올라가면 해결이 돼요. 근데 여기는 올라가도 자칫 잘못하면은 고점을 만들고 긴 하락장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이 큰 추세에서 벗어나서 뭐 한 3개월, 4개월에 좀 이렇게 깊은 이런 하락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참 어려운 장이에요. 예, 여기서 이제 신규로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참 어려운 장입니다. 예. 왜냐면 여기서 매수를 하고 나서는 한 7개월, 8개월의 상승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수익이 이만큼 나니까. 예. 어,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예. 왜냐면 지금부터 앞으로 7개월, 8개월을 봤을 때 금리 인하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대통령이 선출이 될 거고 또 미국의 또 상원, 하원 선거도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지형 변화,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이제 어떤 약간의 이게 공백기예요. 그 정권 교체기 사이에 이 앞으로 이제 공백기가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 공백기 때는 또 각종 외국의 이제 어떤 집단들이 또 이렇게 어떤 활개를 칠 수도 있고, 예. 사실 지금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가 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지금 누구야 그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거의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권 이제 넘어가는 이한기 사이에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더라도 미국이 그 사이에 그 시간 동안에는 적극 바로바로 적극 대응을 하기가 좀 어렵단 말이죠. 뭐 이런 것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많은 어떤 변수가 생겨날 수 있는 시간들이다 앞으로. 예. 그래서 이제 제 말의 뉘앙스를 보면은 결국에는 조심해야 된다. 예, 이거죠. 근데 이제 주가는 항상 결과론이기 때문에 이렇게 뻗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만큼이 더 간다. 그러면 그때 샀어야 됐는데 그때 조심하라고 했다고 그때 그 말이 잘못됐어. 틀렸어. 근데 결과론 주가는 이제 결과론이기 때문에 뭐라고 이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음, 기본적인 거를 말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 주가가 이제 쉽게 보면 쉬워요. 뭐냐면 추세가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추격 매수를 들어가는 것은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언젠간 떨어질 거야 말을 계속 하는데 언젠가 떨어지게 됐죠? 그러면 음, 고장난 시계도 어, 하루에 두 번은 맞는다. 이제 그렇게 이제 비판을 받는데 역시나 에, 저는 이전 이 모델을 따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산파가 길다고 하지만 이 이전 모델을 따를 거다. 예, 그래서 이러한 추세 상승이 있고 난 후에는 조정이 있다. 음, 그렇다면 25년도에는 조정이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한 5, 6개월 더 갈 수도 있어요. 예, 5, 6개월, 뭐 한 7개월 갈 수도 있어요. 더 상승도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예, 뭐 이렇게 큰 조정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조정은 있을 것이다. 예, 깊은 조정이 올 수도 있고 뭐 버블이 무너지는 것처럼 깊은 조정이 올 수도 있고 어, 아니면 어, 뭐 짧은 조정이 올 수도 있고 지금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승분의 한 반절 정도까지 내려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상승분의 한 뭐 3분의 1 아니면 반절 이 정도 깊으면 3분의 2 이렇게까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음. 그러니까 이 조정이 한마디로 저점을 올리는 거잖아요. 저점을 올리려면은 상승을 더 뽑아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하락을 하면 저점이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좀 생각을 그림을 보시면서 또 전략을 짜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25년도장은 이 23년, 24년 장처럼 완전히 불장. 예. 이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25년도장은 좀 초반에 좋다가도 이제 중후반 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나타난다거나. 예. 자, 그리고 이 주봉상 이 음봉이 이렇게 세 개 딱 나왔는데 이건 뭐 약간 뭐 무시할 만한 건 아니고 일단 이 주봉에서 이 30선, 이 노란색이 30선이거든요. 이 30선을 이렇게 벗어나는지 이 여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 조정이고요. 요 지점에서 이제 그 지지가 되면 반등을 하는 것이고 지지가 안 되면 이제 요때처럼 무너지는 겁니다. 이렇게 무너지는 거죠. 여기 이걸 깨졌다고 해서 이게 계속 내려간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점까지 기본 조정을 하고 음, 이렇게 주가가 강할 때는 여기까지 내려오지도 못해요. 여기서 바로 반등을 이렇게 해버리죠. 음. 내려왔다라는 것은 주가가 좀 약하다는 것이고 예, 거기서 이제 반등 여부를 잘 봐야 되는 것이고요. 많이 올라간 장일 때마다 항상 좀 판단이 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때 우크라이나 전쟁 터진 것처럼 예상치 못했던 어떤 일이 자꾸 터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음.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사태도 좀 그렇고 트럼프 총격도 사건도 그렇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저기 연준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하려나 그런 것도 봐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제 FOMC에서 파월 의장이 무슨 말을 하는지 또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어, 많이 올라갔을 때는 참 어려운 장이에요. 예, 언제 갑자기 이게 하락장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아직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 8월 요 엔비디아 발표할 때까지 공백 기간이 있잖아요. 한 공백 기간이 있는데 이 공백 기간 동안 그러니까 좀 그 시간이 어떻게 지나갈지
이게 굉장히 음, 좀 불안불안한 그런 시간입니다. 자, AMD는 그냥 차트로만 보면은 그냥 급락에 따른 리바운딩 정도예요. 예, 실적 발표로 이렇게 반등을 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이어질까 의문스러워요. 예, 왜냐면 위에 지금 매물이 너무 이렇게 두텁게 지금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반등을 하면은 이 반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미 부여와 가치 부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차트만 본다면은 좀 그런 것에서 좀 냉정해질 수가 있어요. 그냥 급락에 따른 조금 반등한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 주가의 앞으로 미래를 그렇게 밝게만 보기는 좀 어려워요. 음, 지금 엔비디아는 이제 완벽하게 조정을 했고요. 예, 여기서부터 반등을 간다면 뭐 이상할 건 없어요. 음, 완벽하게 조정을 해줬고, 예, 이평선 속으로 딱 조정했고요. 자, 또 추가되는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